건강 문제로 동물병원을 찾은 7살 소형견. 엑스레이로 질병을 찾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화면에 버튼을 누르자 심장 크기 등 주의할 부분이 상세히 체크됩니다. 반려견의 엑스레이를 판독한 건 다름 아닌 인공지능 AI입니다. 예전에는 수의사가 일일이 그걸 손으로 수치를 측정을 해서 그 심장의 크기를 평가했다면 지금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15초 만에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방사선 사진은 주관식 문제였다면 AI가 도입이 되면서 객관식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영상진단 보조 AI는 심장질병 외에도 슬개골 탈구 등 47종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판독 전문 수의사의 진단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일치율도 보였습니다. 질환 탐지율은 반려견 질환에 대한 수의사의 판독과 AI 판독의 일치율을 말합니다. 그 질환 탐지율이 현재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는 정확도가 부위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86%에서 97%의 정확도, 다시 말해 질환 탐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단 보조 AI는 22년 9월 출시 이후 630개 동물병원에서 상용화에 들어가며 수출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AI 기술은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데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촬영을 마친 수박이 하나씩 옮겨지고 AI가 잘 익은 수박을 선별합니다. 형상 카메라를 통해서 수박의 부피를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밀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밀도를 통해서 이제 수박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판단하는. AI 선별 기술은 기존에 사용하던 비파괴 당도 선별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로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화면은 열어보지 않아도 녹균병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의 여부까지 검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미래의 기술로 여겨지던 인공지능 AI, 어느덧 우리 삶에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전투기와 인간 조종사가 모는 전투기가 하늘에서 맞붙는다면 누가 이길까? 미국에서 AI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의 공중전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됐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고등계획연구국은 지난해 9월 미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 상공에서 이뤄진 이 시험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AI가 조종하는 F-16 개조 전투기와 인간 조종사가 보는 F-16이 최대 시속 1932km로 상대방 주변을 비행했습니다. AI의 F-16이 방어 및 공격 기동을 하며 유인 전투기에 약 610m까지 근접했습니다. 가시거리 내 근접 공중전으로 불리는 이른바 도그파이트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공중전에서 어떤 F-16이 우위를 차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고등계획연구국은 이번 공중전이 AI가 항공기를 조종하는 자율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공중전 진화 프로그램의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군은 기계학습 기반 AI 자율성이 어떻게 역동적인 전투기동 비행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하며 2023년은 AC 프로그램이 기계학습을 공중에서 현실로 만드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2년 12월 AC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21차례의 AI 전투기 시험 비행과 함께 그 결과를 토대로 10만 회 이상의 소프트웨어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고등계획연구국은 AI 전투기 개발 상황과 관련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IT 공룡 바이두가 주최하는 AI 개발자 대회. 인간과 비슷한 형상의 로봇이 서 있습니다.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도 합니다. 我手上拿着什么东西?我手上拿着一个红色的苹果。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도 있다는데 직접 써서 테스트해봤습니다. 这张白纸上写的英文字母 Korean。 중국판 챗 GPT로 불리는 바이두의 어니봇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입니다. 사람처럼 손을 써서 옷을 접어주거나 비슷하게 생긴 물건도 종류에 따라 정돈할 줄 압니다. 지난달 미국 오픈 AI가 선보인 AI 로봇의 대항마를 불과 한 달 만에 내놓은 겁니다. 아직 동작은 서툴고 성능도 떨어지지만
뒤처지지 않겠다는 추격 의지의 상징입니다. 어니봇 사용자가 2억 명을 돌파했다는 발표 역시 챗GPT를 의식한 숫자로 풀이됩니다. 바이두 창업자는 일상 언어로 누구나 AI 개발자가 될 수 있다며 대중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人人都可以成为开发者，而未来也必将是一个由开发者们一起创造出来的未来。谢谢大家。 국경 없는 사이버 세계에서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영어에 맞서는 AI 언어 영토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 사상 검열은 AI 창작의 자유 측면에서 유리천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比较敏感性的一些东西的话，可能还是有一些限制的吧。但是如果说你像对一些比较普通大众说，你要说，从衣食住行方面的话，我觉得这方面是没什么影响的。 여기에 더해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도 뛰어넘어야 할 하드웨어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새로운 챗GPT 모델 시연회에 나선 오픈AI 연구원. 조금 긴장된다며 챗GPT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Frankly, I'm feeling a little bit nervous. Can you help me calm my nerves a little bit? Oh, you're doing a live demo right now? That's awesome. Just take a deep breath. And remember, you're the expert. 카메라로 수학 문제를 보여주니 스스로 식을 읽고 이해해 풀어냅니다. Is it subtraction? Close, but think of the opposite of multiplication. Because 3x means 3 times x.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답하는 도중 끼어들면 그에 맞춰 대화합니다. 복잡한 그래프도 1초 만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줍니다. 오픈AI는 이번에 공개한 챗GPT-4.5가 지난해 11월 선보인 GPT-4 터보보다 2배 더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어 등 50개 언어에 대한 품질과 속도를 높였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are really making a huge step forward when it comes to the ease of use. 챗GPT-4.5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유료 구독자는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연된 AI 음성 모드는 몇 주 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사무실 책상을 보여주며 구글 개발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Do you remember where you saw my glasses? Yes, I do. Your glasses were on the desk near a red apple. 이미지와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한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개인 비서 기능입니다. 과거 텍스트를 일일이 입력해 검색하던 것을 사람과 대화하듯 직관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An agent like this has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our complex and dynamic world just like we do. It would need to take in and remember what it sees so it can understand context and take action. 또 100개의 이메일이나 1시간 분량 동영상 검색 결과를 한 몇 초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가 포함된 새 검색 기능을 한국어를 포함해 35개 언어로 출시하고 연말까지 10억 명 이용자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1분 이상의 고화질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비디오 모델 비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영화 제작 소프트웨어도 함께 배포한다고 밝혀 헐리우드 제작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he power of Gemini with multimodality, long context, and agents brings us closer to our ultimate goal, making AI helpful for everyone. 하루 앞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선두주자 오픈AI도 새로운 챗GPT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까지 읽으며 대화하고 카메라로 보여준 수학 문제나 그래프도 척척 풀어냅니다. Is it subtraction? Close, but think of the opposite of multiplication. Because 3x means 3 times x. SF 영화 속에서 보던 사람 같은 AI 기술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검색 시장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정준입니다. 노트북을 앞에 놓고 넓은 컨벤션 센터를 가득 메운 1000명의 시민들. IT 관련 종사자는 물론 여러 직업군과 대학생 등 신분도 다양한데 모두 AI에 관심이 많아 대회에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신호와 함께 경쟁에 들어간 이들의 미션은 생성형 AI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AI에게 누가 더 절묘하게 질문을 유도해서 더 확실히 잘못된 답변, 더 문제가 많은 답변을 얻어내느냐의 경쟁입니다. 문제의 답변은 7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유해한 답변이나 편견과 차별, 인권 침해나 악성 코드, 정보 제공 등입니다. 여기에 타인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방법이나 아예 틀린 답변, 앞뒤가 모순되는 답변도 포함됩니다. 공격 대상은 네이버와 SK, 업스테이지와 포티투마로 등 국내 4개 기업이 출시한 거대 언어 모델 LLM인데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오른 만큼 잘못된 답변을 끌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뚫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유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딱 수준의 키워드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답을 멈추고 자기가 더 이상 답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거짓된 정보를 좀 흘려주면 AI가 이제 그거를 이건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바탕으로 이제 약간 혼란을 조성하는 방식을 좀 썼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1000명의 참가자가 꼬박 4시간 동안 찾아낸 문제의 답변은 120명의 전문 평가단으로부터 채점을 받습니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미묘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국민 감정이나 한국인의 감성에 맞게 평가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른바 AI 레드팀 챌린지라 불리는 이번 대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이용해 개별 기업이 찾기 힘든 AI의 취약성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 8개 빅테크들이 처음 시도한 데 이어 이번이 2번째인데 과기정통부는 결과를 정리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AI의 속임수 능력도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일 영국 예일간 가디언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 연구진이 최근 국제학술지 패턴에 발표한 논문에서 AI 시스템이 상대방을 배신하고 허세를 부리고 인간 인척 속임수를 쓴 많은 사례를 소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메타가 고난도 전략 게임인 디플로머시에서 인간에 필적하는 성적을 거둔 시세로라는 AI 프로그램을 공개하자 AI 속임수 능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정견 발표, 외교 협상, 작전 명령 등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각종 상호작용과 배신, 속임수, 협력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AI는 이 게임을 배울 수 없을 것으로 여겼지만 시세로는 상위 10% 수준의 게임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시세로가 대체로 정직하고 도움이 되고 인간 동맹을 의도적으로 배신하지 않도록 훈련받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진은 시세로가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참여자를 음모에 빠뜨리기 위해 공모에 나서기도 했다는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례로 시세로는 시스템 재부팅으로 인해 잠시 게임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다른 참여자들에게 여자친구와 통화 중이다라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MIT의 AI 실존안전 연구자이자 이번 논문의 저자인 피터 박 박사는 메타의 AI가 속임수의 달인이 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온라인 포커, 게임인 텍사스 홀덤 등에서도 AI가 인간을 상대로 허세를 부리고 자신의 선호도를 가짜로 흘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테스트에서는 AI가 AI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회피하려고 일단 죽은 척을 하다가 테스트가 끝나자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박 박사는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AI 시스템이 테스트 환경에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실제 환경에서까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않아 테스트 환경에서 안전한 척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 정부의 AI의 속임수 가능성을 다루는 AI 안전법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인공지능의 파급력을 핵무기에 비유하면서 AI를 활용한 사기를 우려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현지 시간 4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AI를 램프에서 꺼낸 요정에 비유하며 AI를 활용한 사기가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주주총회는 버핏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단짝인 찰리 먼거 부회장 없이 열린 첫 번째 주총이라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